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교재 30조 우리 조세의 용어 이와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세금이라는 것은 세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첫 시간에 세금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과세관청은 또 과세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도 법률에 따라서만 납세물을 부담합니다. 이걸 조세 법률주의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세법의 최상의 원칙이 바로 조세 법률주의인데 이때 바로 요 세금은 세법에 따라서 부과됩니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 바로 세법은 뭐를 말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조세와 관련된 법률,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바로 우리는 뭐라 한다? 총칭해서 세법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만 이 세법은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여러분. 국세와 관련된 세법과 그다음에 지방세와 관련된 세법으로 구분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는 여러분 우리 개별세법으로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국세와 관련된 법률을 봤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득세에 관련된 소득세법. 즉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말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세법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때는 뭘 찾아봐야 되는 거냐면 바로 소득세법을 찾아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으로서 뭐가 있냐면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세법을 찾아보고 싶다. 그럼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바로 종합부동산세법을 찾아봐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국세는 개별 세목마다 개별 법률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세목 일세법이라고도 합니다. 종류의 하나마다 국세의 종류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법이 부과된 거죠. 자, 법인세를 찾아보고 싶다. 법인세와 관련된 세법을 찾아보고 싶다. 그럼 어디 법을 찾아보라? 법인세법을 찾아보라 됩니다. 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찾아보고 싶다.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법을 찾아보고 싶다. 그럼 뭘 찾아보는 거냐면 부가가치세법을 찾아보랍니다. 이렇게 국세는 하나의 세목마다 하나의 법이 부과되는 걸 우리는 일세목 일세법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증법,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나의 법률 규정이 있다. 상속세 따로 증여세 따로 법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해서 우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세목 일세법주의의 예외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국세는 국세와 관련된 세법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때는 각 세목마다 하나의 법을 붙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소득세 찾아보고 싶어요? 소득세법. 법인세를 관련된 세법을 찾아보고 싶어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법을 찾아보고 싶어요?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세법 찾아보고 싶어요? 종합부동산세법. 이렇게 국세는 하나의 종류마다 하나의 법이 부과되는데 요거에 예외가 있다. 이걸 우리는 일세목 일세법의 원칙의 예외인 바로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는 걸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그래서 모든 국세에 공통적이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 책에 보신 것처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또 뭐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든지 또 조세범 처벌법 또는 조세범 처벌 절차법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국세의 기본이며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셔서 여러분 세법의 강점을 보이고 싶으면 여러분 조세특례 제한법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이거는 우리 각종 국세에 관련된 각종 국세의 조세 감면 특례 이걸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각종 국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을 취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실무 나가서 여러분 조세 특례 제한법을 잘 공부하시면 남들보다 국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개별세법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지방세법입니다. 여러분 지방세법. 그래서 이 지방세법은 11가지 이 지방세에 관련된 과세 요건을 규율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법, 등록면허세, 그러면 등록면허세법,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법, 이렇게 하나의 종류마다 하나의 법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11가지 지방세 모두 통합해서 어디서 규정했다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국세와 다른 점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뭐 이런 식으로 지방세에 관련된 세법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때는 지방세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역시 지방세도 지방세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법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온 것처럼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그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지방세에 관련된 공통세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의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납 31쪽 가면 여러분 납세지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납세지, 여기서 납세지 할 때 지자는 바로 뭐죠, 여러분? 땅 지자를 말하는 거죠. 즉 납세 의무 이행 장소나 과세권자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납세지랍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여러분 납세지가 뭐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납세지가 어디냐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자 여기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한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과세한다, 여러분? 지방세를 과세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여러분 여기는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제가 됩니다. 물론 이건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분 국세를 과세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때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등을 기본적인 납세지로 한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별표 3개. 이거 아주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바로 개별세법에서도 물어보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했어. 그럼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뭘 내야 되죠, 여러분?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럼 이때에 취득세는 어디서 내야 될 거냐? 그럽니다. 그러면 이때는 취득세는 뭐니까? 지방세니까 어디다? 취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재산세를 부과한답니다.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뭐죠, 여러분? 지방세죠, 지방세. 그러니까 이때는 납세지가 어디는가, 여러분? 그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이 어디가? 소재지가 기본적으로 납세지가 되는 것 아니죠.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바로 부동산의 소재지인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어디를 납세지로 하라, 여러분?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다. 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재산세는 어디가 되는 거냐면 그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의 소재지야 아니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 주소지야. 그렇죠? 바로 재산세 과세 대상의 부동산의 소재지가 되겠죠. 왜? 지방세이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면 국세다. 즉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이 부동산에서 뭘 부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뭐죠, 여러분? 국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기본적으로 주소지 등을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개인일 때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규정하여 주소지 등을 원칙적인 납세지라고 하고 법인이다. 그러면 이때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바로 납세지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뭐가 부과되냐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겠죠.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는 뭐니까? 국세죠. 국세니까 이때는 양도 물건의 소재지가 아니라 양도 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니라 뭐야? 양도자의 뭐가 되는 거면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재 31쪽에 있는 걸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개별세법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납세지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냐 국세냐에 따라서 지방세는 부동산이 어디 소재지를 원칙적인 납세지로 하는 거고 국세일 때는 어디다 그러면 주소지 등을 원칙적인 납세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32쪽 보면 여러분 과세 요건이죠.
자, 여러분, 이 과세 요건은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 우리 세법은 대부분 우리가 공부하는 세법은 다 요 과세 요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세 요건. 그럼 이때 과세 요건은 뭐냐? 글자대로 세금을 부과할 때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요건을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과세 요건이라 한다. 즉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여러분, 과세 요건이라는 거고 대부분 우리 세법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개별 세법의 개별 세목의 이러한 과세 요건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세 요건 그러면 우리가 납세 의무자라든지 여러분 또는 과세 물건이라든지 여러분 또는 과세 표준이라든지 또는 세율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세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지방세부터 우리가 공부하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주된 내용으로 공부를 할 텐데 그 공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 뭐를 배우는 거냐면 그죠? 과세 요건입니다. 과세 요건.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납세 의무자 누구냐? 취득세 납세 의무자 누구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누구냐? 재산세 납세 의무자 누구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누구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누구냐? 또 어떤 경우에 과세할 거냐?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뭐냐?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뭐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이때에 그 취득세 이 세 계산하는 과표에다 세율이죠. 그 항상 여러분 과표에다 우리는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조세 이 구조는 과표에다 뭘 곱해라 했죠. 여러분 세율을 곱하세요. 그랬죠. 과세산 기억하시나요? 과세산 관악산이 아니라 과세산 그런 거죠. 여러분. 이때 바로 산출세 계산 요소인 과표와 세율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될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네 가지가 일반적인 과세 요건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 이 개별 세법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요 과세 요건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별표 3개짜리죠. 이게 주된 내용이 됩니다. 납세의무자 물어보는 규정, 과세 대상, 그다음에 특히 과표와 세율 이거는 뭐 여러분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가 32조 보면 여러분 납세자가 나오죠, 여러분 납세자. 자, 글자로 납세는 뭐 여러분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자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납세자라 합니다. 여러분 납세자. 이때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자인 바로 납세 의무자. 그래서 과세권자에 대응되는 기본적인 납세자를 우리는 납세 의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가 아니면서 법의 이의에 따라서 징수할 때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국세나 지방세를 그 자로 하여금 징수를 하게 하고 그걸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 등에 납부를 하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징수 의무자죠. 징수 의무자. 이게 국세에서는 여러분 대표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원천 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고 지방세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 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원천 징수. 지방세는 뭐라 표현하죠? 여러분 이거를 특별 징수를 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국세에서 원천 징수를 지방세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특별 징수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때 원천 징수라는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소득세가 있죠. 여러분 소득세. 등이죠. 여러분이 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셨다라면 이미 뭐 급여를 받았거나 뭐 또 뭐 우리 알바를 했어도 여러분 우리 알바비 급여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한테 그 급여를 지급하는 사장놈이 뭘 지급하죠? 급여를 지급하죠. 근데 그 급여에 뭘 떼고 주죠? 세금을 떼고 주죠. 이때 바로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빼고 주죠. 세금부터 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근로자는 유리지갑이다. 과세관청이 다 정확하게 파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그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아예 빼고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음 달 10일 등에 과세관청에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자면 원천징수라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세법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원천징수란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자연스러운 세법 용어 중에 하나죠.
이때 돈 줄 때부터 원천적으로 세금을 떼고 준다 해서 뭐라 표현한 거야, 여러분? 원천징수. 대표적인 세금이 뭐다? 바로 소득세죠. 그러면 이 소득세가 부과되면 항상 소득세 몇 프로를 그러면 10%를 뭐로 낸다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지방소득세로 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뭐가 있는 것은 소득세가 있는 것은 뭐가 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꼭 쫓아옵니다. 몇 프로? 10%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여러분 항상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를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지방세를 뭐라 표현한 거라면 특별징수 이렇게 표현한 거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러한 징수 의무자 외에 이제 우리가 납세 의무자로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때 납세 의무자는 그 세 법에 따라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 본래 세금을 내야 되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 그리고 이자와 함께 연대하여 어떤 공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바로 그 본래 납세의무자 같이 연대하여 납세를 부담하는 연대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이러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여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보충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래서 법에 또한 세법에서 정해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를 보증해야 되는 바로 납세 보증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는 우리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를 배우게 됩니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되는 거냐?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야 되는 거냐?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는 거냐?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야 되는 거냐?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냐? 이거 반드시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 할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대 납세 의무자는 이와 함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적으로 납세를 부담하게 되는 연대 납세 의무자. 그리고 보충적 납세를 부담하는 4가지 종류에 해당할 때 보충적 납세를 부담하는 제2차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납세 보증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개별세법에서 공부를 하고요. 연대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 그냥 가볍게 읽어만 봐주시면 되고요.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여러분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3쪽에 제2차 납세 의무자 4가지가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청산인 등에 대한 납세 의무, 제2차 납세 의무자,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자, 사업 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여러분 교재 33쪽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34쪽이네요.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자. 여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제가 실무 특강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법을 강의할 때 부가가치세를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하기 위한 조건에서 우리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강의를 합니다. 이때 사업을 포괄 양수도가 이루어지죠. 즉 여러분이 기존 공인중개 사무실 내가 포괄적으로 인수해서 내가 이제 공인중개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바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나죠. 그때에 그 사업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하게 전에 발생한 확정된 국세나 지방세를 다 내고 여러분한테 사업을 양도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양도하기 위해 발생된 부가가치세라든지 또는 뭐 소득세 등을 납부를 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사업을 양도를 해버리고 그걸 여러분이 사업을 양수하게 되면 그 양수자가 양도자가 내야 될 국세를 보충적으로 내야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뭐 지금 당장 외우십시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가볍게 읽어만 보세요. 여러분 가볍게 읽어만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기본서 33쪽과 34쪽에 나오네요. 그냥 가볍게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 본래 납세문은 개별세법에서 공부를 할 것이고 연대 납세문이나 납세 보증이 그냥 한번 눈팅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납세 의무자 외에 뭐가 있다면 징수 의무자가 있다. 이건 주로 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거는 국세나 지방세 이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바로 과세관청을 대신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과세관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그러면 징수 의무자인데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천 징수는 소득세. 그러면 항상 10%에 뭐가 쫓아간다 그러면 특별 징수는 지방소득세 쫓아간다. 이거는 꼭 기억하십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꼭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징수 의무자는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4조 과표 이미 설명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세액을 계산하는 과세 물건의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하는 것이 우리는 뭐다? 과표다라고 말씀드렸고, 과표가 금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고 그러면 종가세.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 한다면 종량세를 합니다라고 34조 밑줄 다시 한번 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럼 과표가 나면 여기다 뭘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랬죠? 우리 세법은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네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때에 이 세율은 과표가 종가세일 때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 이걸 뭐라 표현했다 그러면 정률세라 합니다. 앞 시간에서 설명드렸죠. 반면에 과표가 물량 등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고 그러면 종량세라 그러고 종량세일 때는 항상 세로 뭐죠? 그러면 일정한 금액으로 나온다. 이걸 뭐라 표현했죠? 정액세라 한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안 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과세산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때 여러분 우리 특히 과표가 우리가 종가세일 때는 가액으로 표현되는 거죠. 종가세일 때는 항상 여기다 뭘 곱하라 여러분 정률세가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정률세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는 거죠. 이때 이 정률세는 여러분 우리가 비례세율이 있고 여러분 그죠? 다시 뭐가 있죠, 여러분? 누진세율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누진세율이 나온다. 그래서 비례세는 여러분 부가가치세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그래서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그 물건의 가액과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몇 프로 때리죠, 여러분? 10% 때리죠. 그래서 얘는 과표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세율을 정하는 거. 그래서 수평선의 형태 이러한 세율을 우리는 뭐라 표현하죠, 여러분? 비례세율이라 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반면에 누진세의 대표가 바로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 세율이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나 또는 바로 소득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 편이 크게 돼서 1,400만 원 이하까지는 6%. 그 다음에 이렇게 6%도 출발해서 15%, 24%, 35%, 38%, 그 다음에 40%, 42%, 45%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죠. 몇 단계로? 8단계로. 그래서 소득세는 6%, 15%, 24%, 35%, 40%, 42%, 45% 이렇게 8단계 초과 누진세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점점 이렇게 계단형 형태로 올라가는 거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누진세율이라 합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과표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계단형 형태로 올라가는 구조를 뭐라 그러고 여러분? 누진세율. 과표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세율로만 적용하는 걸 이걸 뭐라 표현했다 여러분? 비례세율이라 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요 개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바로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고 얘는 절대 누진세율이 없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누진세율이 없습니다. 역시 재산세도 바로 비례세를 기본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여러분 우리 누진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예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바로 우리 누진세율로 과세라. 왜? 대인세이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일 때는 예외적으로 비례세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예외죠. 또 소득세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6%부터 15%, 그다음에 뭐 방금 말씀드린 15%, 24%, 30%, 38% 해서 8단계로 구분되는 종합소득세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예외적으로 미등기 양도라든지요. 또는 우리 단기 보유 자산일 때는 세액 부담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비례세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비례세로 주로만 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래서 재산세는 비례세에다가 누진세를 예외적으로 추가가 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나 양소득세는 기본이 누진세를 원칙으로 한다. 왜? 대인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비례세를 추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수평선의 크기, 수평선의 형태로서 과세 편의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율을 정하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비례세를 한다.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이러한 계단형 형태를 뭐라 한다, 여러분? 누진세를 한다. 이렇게만 봐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개념만 일단 먼저 잡아두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러한 내용이 바로 3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비례세율이 뭐다, 누진세율이 뭐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 여러분 우리 36조 세 계산 방법이 있죠? 예. 모든 조세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기본으로 보시고요. 여기다가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을 차감해서 결정세액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가산세가 더해져서 총 결정세액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기납반세액이 있다면 기납반 수시부가세액이라든지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세액 계산 방법 그냥 눈팅만 하세요. 이거 뭐 당장 외우려고 하셔도 여러분 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도로 까먹어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 단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7쪽 가면 여러분 이제 과세 기간이 나오죠, 여러분? 네. 이때 과세 기간은 세법에 따라서 과세표를 계산한 시간적 단위를 뭐라 한다면 과세 기간이랍니다. 이때 이렇게 기간별로 부과하는 조세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기간세랍니다. 기간세 대표, 과세 기간별로 부과하는, 과세 기간별로 부과하는 조세를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기간세랍니다. 기간세. 이 기간세의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여러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소득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간세로서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소득세죠, 소득세. 자, 요거는 여러분 입문 과정에서도 설명드렸처럼 소득세는 여러분 매년 1월 1일 과세 기간 개시로 해서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과세를 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는 영년주에 대해서 모든 개인은 그냥 소득세 법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 단위에서 소득세는 무슨 단위 과세? 1년 단위 과세다. 1년 단위 과세다. 이때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에 소득세는 언제부터 출발한다 했죠, 여러분? 1월 1일부터 출발합니다라고 했죠. 이걸 우리는 소득세법상 뭐라 표현해요? 과세기간 개시일이라고 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이라고 하고요. 자,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이게 12월 30일이죠. 자, 12월 30일이 되면 이제 우리 종치죠. 재종토제, 서울 보신각에서 재타종합니다. 보신각에서 덩 종치는 거 들어보셨죠? 연말 되면 여러분. 그러면 덩 들어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근데 거기 뒷면에 바로 여러분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됐습니다. 바로 12월 30일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란다.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 법에 따라서 소득세는 1월 1일 과세기간 개시일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부과하는 조세를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기간세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 소득세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을 1과세 단위에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을 계산해서 그 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죠. 다만 1월 달에 여러분 특히 근로자는 이때 뭐 하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로자 이때 뭐 여러분? 연말정산 하죠, 여러분. 연말정산. 저도 은행을 다닐 때는 바로 우리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환급받는 거죠. 그 환급받은 소득세는 집에 갖다 줘, 안 갖다 줘? 안 갖다 주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라 하자면 13월에 급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요 환급받는 국세는 집에 안 갖다 주고 인마이 포켓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 바로 이렇게 소득세는 기간 단위로 부과하는 대표적인 기간세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거고, 이때의 과세기간이라는 의미는 요 정도, 뭐 법인세, 부가세 들어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법정 신고 납부기한 있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당장 외우지 마시고요. 앞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때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이 법정 신고 기한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뭐하라,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라는 거죠. 별표 3개짜리죠.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당장 뭐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따로 지금 외우지 마시고요. 나중에 배우게 되는 취득세부터 개별적으로 정리하실 거니까 그때 정리하면 되고요. 어쨌거나 법정 신고기한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에 따라서 바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 뭐 해야 되는 거고,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반드시 법정 신고가는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별표 3개짜리 꼭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봐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37쪽에 나오는 박스 내용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네, 나중에 취득세부터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어디 보시냐면 39쪽 조세 징수 방법에 나온다면 39쪽 조세의 징수.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이것도 여러분 제가 납세 의무 이행 방법으로서 부가징수. 그래서 여러분 요 부가징수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가징수. 자, 별표 3개.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세법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누구랬죠, 여러분? 그렇죠.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죠. 여러분, 부동산의 매매 당사자는 누가 여러분? 그렇죠. 매도자와 매수자가 되는 거죠. 자, 부동산의 임대차일 때 당사자는 누가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죠. 이렇게 법은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단독 행위가 아니나 즉 본인의 의사 표시에서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 이러한 단독 행위가 아니라 항상 거래 상대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세법도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세법의 당사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세법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누구다,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가 아니면서 법에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바로 뭐가 있죠, 여러분? 징수 의무자, 이렇게 제3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법은 여러분 이렇게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납세 고지서나 납부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지서를 발송해서 세액을 징수하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뭐라 한다, 여러분? 이거를 바로 지방세는 뭐라 표현하고 그러면 보통징수. 국세는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그 계산된 세액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뭘 보내서 납세 고지서나 납부 고지서를 발송해서 세액을 징수하는 이러한 거를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보통징수. 이걸 국세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라는 거죠. 이때 보통징수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그렇죠. 재산세라든지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라든지 또는 국세 쪽에서 여러분 꼭 그렇게 바로 뭐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 무슨 세죠? 보유세, 제지종 그렇죠, 여러분. 보유세 그럼 뭐가 떨어진다? 제지종 떨어진다. 재산세,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무슨 세? 보유세죠.
그럼 보유세는 한 번 내, 매년 내. 매년 내는 세금이죠. 이렇게 매년 내는 세금을 납세 의무자 보고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그만큼 납세는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년 내는 세금은 누가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내가 너한테 뭘 보내줄게? 고지서 보내줄게. 그러면 너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그 법에서 정하기는 납부 기한까지 뭐 하라는 얘기냐면 납부하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 표현한다 그러면 보통징수. 보통징수. 이걸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를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정부 부가과세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 외워야 할 거는 의미보다도 뭘 기억해야 돼? 그러면 어떤 것이 보통징수 지방세냐? 바로 보유세인 재산세, 지역 자본시설세, 또 보유세인 국세인 종합부동산을 뭐냐면 정부 부가과세를 원칙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지종은 재산세, 지역 자본시설 오로지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지만 only 정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면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하죠, 여러분? 신고를 하고 뭐 하는 거면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납세 의무자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 여러분? 누가 하는 거다 여러분? 항상 납세 의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하는 거냐,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거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지방세는 신고 납부라 그런다. 이걸 지방세를 뭐라 표현한다? 신고 납부라는 거죠. 그리고 국세는 여러분 요 비슷하게 신고 납세라고도 표현합니다. 뭐 똑같은 말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만 국세나 지방세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는데 어쨌거나 신고 납부할 때 신고는 항상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고는 누가 하는 거다, 여러분? 항상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 시험에서 여러분 나오는 건 신고 납부는 누가 하는 거냐? 납세 의무자 하는 거냐? 과세권자 하는 거냐? 라는 걸 물어보지 않고 시험에는 그러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지방세 바로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원칙적인 신고 납부 세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취득세, 등록세. 또 국세죄는 뭐가 여러분? 바로 양도소득세나 소득세.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우리 신고 납부 세목이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어떻게 외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였어요. 여러분 요거 취등량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취등량은 뭐야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니까 누가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까지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취등량 꼭 외우셔야 돼요. 취등량 외우십니다. 근데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보내서 세액을 징수하는 우리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가세는 대표가 바로 보다 재지종 이거 꼭 해야죠,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등량,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는 뭐야,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냐 누가 액션 취하라? 납세 의무자가 액션 취하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뭐 매년 내는 세금이 뭐 재산세, 지역 자본시세, 종합부동산 재지종은 뭐다?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뭘 보내준다? 고지서를 보내준다. 그러면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시오. 이거를 지방세는 뭐라 표현하고 보통징수, 일반적인 징수 방법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국세는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바로 정부 부가과세를 한다. 그래서 바로 매년 부과하는 재지종은 무슨 세 여러분?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가세 세목이죠.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은 원칙이 정부부가과세인데 납세 의무자가 선택하면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와 지역 자원시는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고요.
종합부동산은 정부 부가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뭐가 여러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 예외 뭐 여러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별표 3개짜리죠. 그래서 이 부가징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나 원칙이 뭐냐면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 근데 이러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또는 양도세를 신고 납부를 안 했다.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누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뭘 보내준다 면 고지서를 보내고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를 하게 된 거죠. 이때에 취득량은 원칙이 뭐냐면 신고 납부인데 취득량은 뭔데? 신고 납부인데 신고 납부를 안 하면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의무자한테 뭘 보내주다? 고지서. 여기는 뭐가 부과된다 그러면 그죠? 꼭 기억하시다. 가산세가 쫓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다. 취득량을 신고 납부를 하면 뭐가 쫓아온다 그러면 과산세를 부과해요. 누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한 거다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징수의무자, 사업자죠 여러분. 사업자 등. 그래서 여러분이 급여를 받았다, 은행에 가서 예금을 했다, 그래서 이자를 받았다, 또는 주식회사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갖고 뭐였죠? 배당을 받는다? 그럼 그때 바로 이러한 이자나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사업자나 또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다 받았다? 그럼 급여를 지급하는 사장놈은 바로 뭐를? 소득세를 떼고 주죠. 이때 바로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 표현하면 원천징수 그랬죠? 대표적인 국세가 뭐다 그러면 소득세입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예. 그러면 원천징수를 지방세가 뭐라 표현해서 여러분 그쵸? 또 나오죠? 특별징수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면 소득세의 몇 프로를 10%를 한 번 더 뭐로 내라고 했죠 여러분? 지방소득세로 내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원천징수는 소득세 그러면 항상 10%에 뭐가 쫓아온다 그러면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 꼭 쫓아온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부가징수는 우리가 조세 총론 단계부터 아예 정리를 해두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나올 겁니다. 나오겠지만은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조세 총론부터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께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 조세 이 징수 방법이 부가징수의 원칙이 아니라 바로 신고 납부, 보통징수, 징수, 원천징수, 특별징수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39쪽에 있는 내용을 철저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가산세 40쪽에 가산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자, 제가 그랬죠, 여러분. 지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원칙이 뭐죠, 여러분? 신고납부세목입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신고납부세목이죠. 그래서 누가? 반드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그 취득한 부동산이나 등기하는 부동산이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을 때 예외적인 종합부동산세나 부동산 양도면 양도세는 뭐다 그러면 취득량 신고납부세목이고 종합부동산은 원칙이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납세 의무자가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된다 그러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라고 했었죠. 가산세. 이때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40조 가산세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요 가산세는 교과서보다도 요 PPT를 보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산세는 국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지방세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고요. 따로 보지 말고 한 번에 정리를 하되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것만 여러분 따로 구분하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는 여러분 꼭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있겠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반드시 이 산출세에다가 더해서 징수하는 행정벌을 우리는 뭐라 하면 가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산세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벌,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면 가산세입니다. 그러니까 끝자가 세자가 붙었다는 건 뭐냐면 세금이죠. 세금이라는 얘기죠. 이때 여러분 요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바로 여러분 뭐죠? 신고, 납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는 신고와 납부고 이게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는 뭐를 그러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을 우리는 뭐라 한다면 가산세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때 이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즉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일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서 뭘 더하는 거예요? 가산세를 더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가산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별개가 아니라 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안 해서 양도소득세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이때 부과된 가산세는 어디다? 양도소득세의 일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뭐로 한다? 세목으로 한다라는 거죠. 즉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의 과표에다가 뭘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서 뭐가 부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면 이 가산세를 요 해당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 산출세액이 어떻게 해요? 더해서 더한 금액을 뭐 하라는 얘기는 납부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 요 부과되는 가산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와 별개다 일부가 되는 거야.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산세가 되는 거다.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해당 국세나 지방세 이 세목을 한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 부과되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가 무슨 대상이다 여러분? 감면 대상이다. 그입니다 여러분. 감면 대상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는데 신고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뭐가 부과됐으면 가산세가 부과된 거죠. 그러면 이때 이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라, 포함하지 마라, 포함하지 마라입니다. 포함하지 마라. 얘는 예를 들어서 뭐 50% 감면해줘라, 50% 감면해줘라. 근데 50% 감면 대상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세를 제대로 신고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여러분? 가산세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가산세는 해당 국세가 감면 대상이라도 이 가산세는 감면 대상 50% 감면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감면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왜? 얘는 뭐니까? 벌금이니까 감면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때에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의 가장 기본이 뭐랬죠? 그러면 신고와 납부입니다. 그렇죠? 이때 신고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과된 것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된 게 바로 뭐다? 그러면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특히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국세나 지방세나 내용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특징은 여러분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얘는 뭐 한다 여러분? 차등 과세한다. 꼭 적어놓으세요. 차등 과세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뭐 한다 여러분? 차등 과세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41쪽에 보시면 나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세법에서 정하는 무슨 방법?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자체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를 했다. 그랬을 때 부정이란 말이 하면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여러분 나쁜 놈이잖아 당연히. 부정한 방법이니까. 그럼 나쁜 놈 죽어! 그래서 일단 몇 프로? 40%인 거죠. 40%. 그래서 그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납부한 세액의 몇 프로를? 40%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정한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몇 프로? 40% 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세법에서 정하는 부정한 방법의 대표가 바로 뭐죠? 그렇죠? 이중계약서 작성이죠. 여러분 이중계약서 작성이 대표적인 바로 우리 부정한 방법이 되고 이때의 부정한 방법의 때의 가산세는 몇 프로? 40%죠. 다만 국세의 역외거래일 때 역외거래는 우리 국제거래를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영토 외 거래였죠. 여러분 이때는 악질적 성격이 강하니까 60% 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드물어요. 우리 부동산 세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국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빼고는 거의 뭐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60%짜리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여튼 부정한 방법이나 몇 프로다 그러면 40%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수 무신고. 부정한 방법은 아닌데 내가 몰랐어. 그래서 몰라서 신고를 못했어. 이때는 그냥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바로 무신고 가산세율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세법은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을 계산을 잘못해서 과소 신고를 해서 적게 신고를 하거나 너무 많이 돌려받았어. 그때의 가산세는 여러분 이때는 바로 과소 신고 납부세액이나 초과 환경 납부세액이 몇 프로다 여러분? 10%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여러분 40%, 20%, 10%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됩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의무의 위반정에 따라서 4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20%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다. 세 가지 구분한 거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 몇 프로? 40%. 죽어! 40%. 단순 무신고는 20%. 단순 과소 신고할 때 몇 프로라면 10%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